지방별로 사이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떨어지더라도 지방은 일부 도시들, 전체가 아니고요. 지금 일부 도시들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지방 도시는 그러면 5대 광역시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5대 광역시는 이미 이제 사실은 서울 수도권하고 사이클이 비슷해져가지고 사실은 다 이제 좀 있으면 하락할 수 있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탐나는 재테크. 이번에는 이현철 소장님의 부동산 뇌피셜 순서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 네. 좀 핵심적으로 네. 담고 가야 될 키워드 뭐 이런 거를 좀 생각나는 걸 작가분이 꼭 생각 좀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하셨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1번부터. 5가지로, 네, 나눠주셨는데요. 심리? 네. 사실 부동산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에서 쓴 주된 내용이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심리가 가장 주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면 매물이 하나 있고 수요가 한 명 있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그냥 뭐 적정선에서 가겠죠. 그렇죠.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요? 예. 이게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분들의 두 분의 생각이 약간의 상승 쪽으로 같이 방향이 같잖아요. 네. 폭등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 매수자 우위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를 이제 제가 그냥 균형을 맞추려고 했는데 네. 사실 균형이 어긋나도 똑같은 상황이 돼요. 매도자가 10명이고 매수자가 1명이어도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부동산에는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매도자, 공급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공급자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팔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중요한 개념이 돼요. 네. 근데 부동산은 이 공급자가 일반인이잖아요. 집을 가진 네. 사람들.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집값 이 분위기에 따라서 팔까 말까를 같이 고민하게. 그래가지고 상승장이다. 그러면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10명 똑같이 12억에 내놓는 거예요. 12억에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자가 누군가 거를 한 명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엔 12억에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폭등이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부동산은 가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개념을 너무 우리는 이제 숫자 개념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네. 많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늘어나면 시장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그렇지만은 생각하는. 않네요.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상승장일 때 양도세 중과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게 안 떨어져요. 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네. 네. 여기는. 네. 부동산 시장 변수가 있어, 변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냐,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건 같은 방향이거든요. 네. 심리. 네. 중요하네. 네. 네. 사이클. 네, 사이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위주로 하냐면 입지 공부를 해요. 네. 네. 어느 지역? 그렇죠. 네. 강남이 최고야. 예, 예. 지하철 역세권이 맞아요. 최고야. 맞아요. 네. 학군이어야 돼. 요즘에 또 숲세권까지. 네. 이게 이제 주 공부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때 강남을 언제 사느냐? 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느냐? 이걸로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비슷한 건데 주식 시장에서 사실 주식 시장에서 최고 주식은 어떤 거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사기만 하면 돈을 벌었냐?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않죠. 네,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지는 지금 거예요. 대부분 잃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7만 원대, 8만 원대, 네. 9만 원대 산 사람들은 지금 다 마이너스 수익. 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정말 좋은 주식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그분들이 사이클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좋은 주식만 사면 돈을 번다라고 언젠가는. 생각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부동산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에 대한 그런 것보다 선행하는 게 사이클이다라는 거죠. 사이클을 좀 먼저 알고 그러면 이 지역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은 이제 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강남을 사더라도 똑같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죠. 사이클이다. 그 사이클이 네. 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입지 공부를 하면 어떤 생각하고 연결이 되냐면 똘똘한 한 채는 안 떨어진다. 안 네, 떨어진다로 죽어도 안 떨어진다. 연결을 시켜요. 네. 네. 그래가지고 강남을 사면 안 떨어진다.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상담 메일도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거기에 뭐냐면 저는 지금 역세권에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떨어질까요? 항상 질문이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떤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는 위치가 어떻고 저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아파트는 지금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항상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저는 개인 상담을 다 일체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전체 사이클은 거스를 수 없다. 그렇죠. 전체 시장, 부동산은 네. 특히 사실 주식은 약간 개별 종목 장세도 좀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없어요. 전체 그냥 전체 시장이 어떤 한 방향으로 가면 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네. 그 주기가 6, 7년, 길게는 한 10년쯤까지도 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게 사이클이다. 네. 이 사이클을 읽어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투자. 투자인데 자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저는 실거주자인데 네. 실거주자인데 어떤 걸 사야 될까요? A를 살까요? B를 살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실거주를 표면에 내세우지만 이분들은 대부분 다 투자거든요. 네, 오를 걸 기대하고 그렇죠. 사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본질은 실거주에 있지 않고 거의 100% 투자에 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당위적으로 집이라는 당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한 분들은 그거를 본인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제 자기는 진짜 실거주라고 착각을 좀 하는 거죠. 실제는 그 안에 투자가 네, 네. 들어있는데. 근데 이제 이러면서 나타나는 게 또 뭐냐면 이게 이제 실거주라는 거는 소비재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재는 뭐냐면 감가상각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감가상각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보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우리가 살 때는 그렇죠. 자동차를 사면 우리가 오를 거를 고민하지 않잖아요. 기대하지 않죠. 예. 무조건 떨어지는 네. 거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막 하다가 실거주라고 본인이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시장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소비재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생긴다. 그래서 부동산은 무조건 하락할 수 있다. 라고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접근을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있거나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보면 무주택자 비율이 있잖아요. 네. 무주택자 비율이 변하지 않는 비율이 있어요. 30%대 중후반이 변하지 늘 않습니다. 무주택. 있어요. 일부러 안 사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시장에 부정적인 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아예 안 사거든요. 저도 그런 분 알아요. 집이 없는데요. 네. 건물이 2채고요. 아니 이제 그런 분들은 투자를 다른 걸로 해서 돈을 아니 근데 버니까. 진짜 희한하더라고. 네, 집은 전세를 진짜 강남에 큰 집에 살아요. 네, 네. 그런데 집은 안 사. 네. 그러면서 그 돈으로 건물을 사고 어머. 막 이렇게 땅 사고 막. 아 예. 이제 그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어요. 이제 무주택자야. 네. 근데 이제 다른 투자도 안 하면서 네. 유일하게 이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집도 안 안 사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슨 심리로 안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비재로 보니까요. 집은 소비재. 예, 소비재로 보니까 집값은 떨어지는 걸로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1주택이지만
실거주 목적에 투자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인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감가기, 삼가기 적용된 아파트가 더 메리트가 있어지는 투자 대상, 네, 재건축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돼서 예, 예. 네, 그런 제품이 되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각을 바꿔서 이제 사이클하고 접목을 해서 언젠가는 꼭 사야 되는 걸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상투에 영끌해서 산 젊은 친구들이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네, 사실. 그건 네. 진짜. 네. 자, 4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지방인데 지금 시점에 이제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아까 이제 공부를 할 때 사이클보다는 입지 개념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입지 개념적으로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냐면 지방이나 좀 외곽 지역 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올라간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입지 공부를 해서 강남이 좋은지는 알아요. 근데 내가 가진 돈은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못 사잖아요. 네. 그렇죠. 못 사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럼 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강남 산 돈을 벌어가지고 강남을 그때 사야지. 하고 있으면 이미 집값이 더 올라가가지고 못 산단 말이죠. 모으면 집값은 또 날라가요. 차이가 있고. 날라가요. 근데 이때 이분이 인식 전환을 해서 외곽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네. 아니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가진 돈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뭔가라도 사야. 찾았으면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네. 그걸 놓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단계 같은 경우 이제 서울 수도권이 하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처음에 제가 30년에 살아 그러면은 뭐냐 "헉,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사람들이 만약 현금을 갖고 있다라면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뭔가를 뭐라도 해야 될 네, 거. 뭐라도 네, 막 네.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다가 이제 충동 구매 같은 걸로 막 가서 뭐라도 해야 될 거야. 네. 주식 하나 날려. 네,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대체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지방,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별로 사이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떨어지더라도 지방은 일부 도시들, 전체가 아니고요. 지금 일부 도시들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지방 도시는 그러면 5대 광역시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5대 광역시는 이미 이제 사실은 서울 수도권하고 사이클이 비슷해져가지고 사실은 다 이제 좀 있으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그거보다 도시들. 그럼 더 소도시를 그렇죠. 예, 그런 네.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만 제가 언급을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찾아내야 발- 돼. 찾아내면 되는데 5번에 이제 힌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봐요. 그러면 5번에. 5번을 어디지 궁금하네. 네. 전세가율. 네, 갭을 보시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전세가율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전세가율이 높은 게 좋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좋지 않은데요. 네. 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전세가율이 높은 상태에서 네. 전세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 희한한 현상이네요.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전세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전세가 사실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사실은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거든요. 그 돈을 나중에 받으니까. 예, 근데 이거를 뭐냐면 본인은 진짜 좋은지를 몰라요. 네. 근데 본인은 그걸 선택하면서 이건 나쁜 뭐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네 막 이렇게 욕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전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랑 전세랑 비교하면 전세가 월등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와 월세 상품이 있으면 일단 전세 쪽으로 몰리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세들은 항상 좀 올라가는 기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게 다른 나라에서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율하고 전세가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집중을 하면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은 높은 거는 안 좋은 거라는 말씀이죠. 원래 안 좋은 건데 갭 투자엔 좋은. 예, 갭 투자하기가 좋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좋은 걸로. 그렇죠. 평가해요. 5억인데 전세가가 4억이면 내 돈 1억만 있으면 지방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사실은 안 좋은 집인 거예요. 안 좋은 집이라고요? 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네.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는 거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그럼 집을 안 산다는 얘기는 투자용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을 왜 사요? 근데 그게 올라간다라고. 올라가는 전제하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사면 안 되죠. 근데 안 올라갈 것 같은 게 아니고 안 사는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그런 데가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근데 그게 서울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이거를 이제 좀 생소한 상황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 2014년, 15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서울도 이제 좋은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한 70%대 이상이 됐고요. 네. 그때 집값이 떨어져 있을 때요. 네, 14년, 떨어져 15년. 있을 때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안 좋은 집들은 90%대까지 간 맞아요. 집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역에는 90%대 85% 이상 아파트들이 수두룩했고요. 네. 그때는 뭐냐면 투자 상품으로 메리트가 없을 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사람들이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집을 안 샀죠. 안 사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완전히 우세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집을 안 샀고, 네. 근데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옮기는 거예요, 더. 근데 전세가 이제 모자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또 올라. 그래서 전세가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매매는 사람들이 안 사는데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게 네. 이런 거를 헷갈려 하면서 이제 나중에 한참 오르고 난 뒤에 이제 한 2015년 말이나 2016년부터 그때부터 올랐어요. 그때부터 이제 갭 투자가 막 맞아요. 이제 활성화된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 상황이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전세가율이 높게 전세가가 밀어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황으로 비교해 보면 지방에 안 좋은 아파트처럼 서울도 똑같이 안 좋은 집들이 됐었던 거죠. 네. 요거 하나만 나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네.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 들썩이잖아요. 네네. 서울에 정말 좋은 위치에 재건축 아파트들. 예, 예. 지금 막 그냥 호가에다가 실거래가가 막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걸 한번 덤벼볼 만합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그래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재건축 아파트가요? 네네.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은 재건축 아파트가 왜 올라가는지를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헌집 줄게 새집 따오니까. 그렇죠. 네. 새 집이 되니까 이제 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 말고 옆에 있는 새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 아파트를 지금 떨어지고 네. 하락 시장이라는 거는 일반 아파트의 새 아파트들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재건축의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새 아파트로 되면은 올라간다라는 인식이 있는 건데 네. 새 아파트로 되는 것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아파트로 되는 게 좋은 상황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재건축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기가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멈추는 현장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안 좋은 집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일단은 낡은 집 그냥. 그죠. 그냥 살기에는 안 좋은 집인 거잖아요. 네. 그냥 투자 가치만 있는 거지.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멈춰버리면 투자 가치는 상실되면서 안 좋은 집으로 그냥 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기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이 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더 낮아요. 저희가 다 그 낡은 집에 살고 있거든요. 아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아니. 욕을 먹기도 하고. 근데 그 재개발 재건축이 또
생각처럼 빨리 이루어질 것 같다가 뭐 10년 걸려. 예, 자재 값이 오르고 뭐가 네. 오르고 이래서 뭐가 타산이 안 맞아서 누나 됐다. 왜? 10년 걸리잖아 우리. 어. 응? 10년에는 오를 거 아니야. 아니, 아까 67년. 주변 아파트가 다 내리는데 비슷하게 된다니까. 아, 참. 그냥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거주하시다가 안 편해요 지금. 진짜 편치 않은데. 아니 네. 지금 주차도 안 되죠. 맞아. 수압은 낮아가지고 물 물은 졸졸 쫄쫄 나오죠. 나오지. 아, 네. 참고 살고 있는데. 네. 아 어쨌든 이게 부동산 얘기는 정말 알 듯 말 듯 네. 알다가도 모르겠고 무슨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너무 많이 변하니까. 너무 네. 많이 알아야 돼. 네. 정책, 뭐 그 네. 흐름,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사이클. 사이클. 네. 야 그럼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실은 제 책을 많이 읽으시면 되는데 저는 네. 이제 주로 책을 이제 사이클 위주로 많이 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좀 상품을 조금 비교해 가지고 소비재와 부동산의 특성이 좀 다른 점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이 부동산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일반 소비재 상품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다른데. 네, 완전히 다른데 그렇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제 시장주의자분들이 생기는 게 시장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재 상품은 사실 비싸면은 안 사거든요. 네. 그리고 싸면은 많이 사고. 네.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면 정부가 규제를 안 하면 가격이 비싸지면 저절로 떨어진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시장주의자인데 사실은 상품이 달라서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데 소비재 상품은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소멸되기 때문에 비싸게 사서 소멸되면 무조건 손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싸게 안 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부동산은 소멸되는 게 아니고 되파는 거예요. 그렇죠. 되팔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더 올라가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비싸면 더 수요가 더 붙어버려요. 그게 이제 투자 상품이 그 일정 구간을 넘어서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 일종의 이제 투기 시장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더 붙어버리는 거예요. 요 얘기를 포함해서 네. 부동산의 저 아파트의 사이클은 네. 우리가 추세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번에 나와서 그 네. 추세를 한번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재밌네요.